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중앙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알아보면서 다른 대학들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늘상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 정보, 예를 들면 이제 뭐 수상 경력이라든지 또는 봉사 활동이라든지 또 내신이라든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신은 안 바꾸신 것 같아요. 수상 경력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달라졌죠. 예전에는 수상 경력이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였다가 그거는 좀 변한 것 같아요. 학부모님과 워낙 우리도 기사를 많이 쓰고 다른 쪽은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수상 경력이 많이 있어야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판명이 된 거죠. 특히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이제 수상 경력도 하나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기록해야 되는지 걱정스럽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수상 경력과 관련해서도 제가 이전에 꼭 대회에 모든 대회는 아니지만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는 경우라면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라. 단 참여의 조건은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전제가 된 그런 참여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중앙대가 이제 다빈치 인재 전형이죠. 그것은 마당발형이다. 또 탐구형 인재는 이제 한우물형이다.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중앙대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우물형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집약되어 있는 것이 잘 드러나도록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당연히 합격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등급과 상관없이. 마찬가지로 마당발형 인재 역시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역량을 창체 활동을 통해서 또는 수업 활동 이런 거를 통해서, 창체 활동이라는 것은 학교 생활 거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활동이 뭐 봉사 활동이라든지 또는 진로 활동, 또 자율 활동, 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정말로 열심히 해 가고 다양한 것을 탐색해 갈 수 있는, 탐색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이런 학생을 선발하겠다가 결국 중앙대학교 다빈치인 거죠. 또 이런 것들이 유사한 게 이제 건국대 자기추천 전형인 거죠. 사실은 경희대나 동국대 두드림이나 경희대의 경우에도 이렇게 유사하게 선발은 하는데 경희대는 꼭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물론 제 주관적입니다. 주관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경희대한테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일례로 이 아이는 적어도 학업 역량에 대해서는 뭐 정말로 A+급이다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정말로 활동이 굉장히 다양했고 그래서 중앙대학교 다빈치라면 딱인 학생이었던 학생이 경희대에는 떨어졌어요. 물론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그 아이 내신이 갖고 있는 것이 발목을 잡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내신으로만 평가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활동이 좋아도 아무래도 이런 학업 역량을 갖고 있는 애가 어느 정도 우리 대학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럴 거예요. 내신 1.0등급의 학생과 서울권에 있는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하고, 또 이 지방권에 있는 내신의 한 1.5등급 아이, 1.78 등급의 아이가 서울대학교에서 수업을 했다고 가정하자고요. 아니면 중앙대학교에서, 아니면
뭐 서강대든 성균관대든 어쨌든 뭐 한양대든 해서 강의를 듣는다고 가정할 때 이 아이의 역량 차이, 이 아이의 학업 역량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당장은 근데 따라잡지 새로운 것을 배워가면서 그 따라잡을 수 있을 것만큼 아니면 오히려 이 그 1.789 등급에 있는 이 아이가 대학에 가서는 더 좋은 성적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1.789 등급의 이 아이는 뭐 어느 대학을 들어갔든 1.0 등급에 있는 이 시골에서 출신이야. 1.789 등급은 뭐 시골이라기보다는 뭐 중소도시라고 하죠. 이 아이는 1.0 등급의 서울권에 있는 이 아이를 어떻게 뭐 모든 아이가 다 따라잡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따라잡았었을까? 어떻게 이 아이는 이런 역량을 발휘해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발휘해서 적어도 대학교 성적, 학점이 왜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면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의미, 여기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힘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열심히 했어도 적어도 고등학교 때는 1.9 등급뿐이 안 됐지만 대학에 가서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아이로 그러니까 학생으로 성장해 가는 그런 끼를 발견해내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힘인 거거든요. 다만 어느 경우든 대학은 그런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보기도 하지만 당장에 현재 드러나 있는 것도 본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는 나중에 발전할 거야 라고 하는 걸로만 선발이 된다면 이 공부 따라가기도 힘들 거고 걔가 또 언제 그렇게 돼요. 그죠?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봐서 인성은 몇 프로로 보고 학업 역량은 몇 프로로 보고 발전 가능성은 몇 프로로 보고 또 뭐 전공 적합성은 몇 프로로 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죠. 다만 제가 중앙대를 선택한 이유는 중앙대는 두 전형이 매우 뚜렷하게 갈라져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이전에 들어갔던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보고 탐구형 인재가 다 한 우물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을 수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얘는 화학과 간다고 화학만 무진장 열심히 했어. 근데 상대적으로 또 화학만 잘한 게 아니라 이제 수학도 필요한 거죠. 이래. 그것도 화학 1만 공부한 게 아니라 화학 2도 했고 수학도 그렇고 수학 1, 수학 2 이런 식으로 미적분 이런 애가 제대로 다 했어. 이랬을 때 한 우물형은 맞는 거죠. 다만 이 아이가 우리 대학에 와서 다른 국어나 아니면 다른 과목들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 부족함을 얘는 단순히 흥미가 없어서 참여 안 했을 뿐이지 만약에 얘가 한다고 하면 굉장히 잘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내신 성적으로만 비교하자면 아주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학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그 강남에 있는 A 고등학교에 애들 에 있는 것과 시골에 있는 학교에 이 아이의 이 차이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학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5등급도 시골 학교의 1등급만큼 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특목고 자사고 봐도 그런 거잖아요. 적어도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이랬을 때 그런데 내신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면 공교육이 자리 잡을 수가 없겠죠. 공교육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시골 학교라도 비록 그 학교는 공부를 전체적으로 굉장히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서울권에 있는 학교에 비해서 부족할지언정 적어도 이 아이가 학교의 내신을 어느 정도 따라잡을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는 아이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아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평가의 밑에 도대체 이런 평가가 어떻게 가능했냐면 아이들 그동안에 우리 대학에 들어온 아이, 이건 꼭 중앙대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성적이 이런 아이를 뽑아봤더니 이 아이의 1학년 내신 성적, 2학년 내신 성적, 그러니까 1학년,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학점, 2학년 학점, 3학년 학점, 4학년 학점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매우 우수하게 역량이 발휘되고 있구나. 비록 시골 학교의 내신 등급이 적어도 모의고사에서는 낮을지언정 이 아이도 오히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대학이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면 어떤 요인 때문에 이 아이가 매우 우수한 아이로 평가를 받느냐는 거죠. 중앙대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대략 성적이 일정한 아이들이 오죠. 예를 들면 교과에서 보면 평균 1.67, 1.63, 1.74, 2.16도 있는데 이건 어디야? 중국어 문학, 그러니까 작년도에 학생부 교과에서, 그 다음에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1.42, 영어교육과 2.21, 물론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거죠. 간호학과 2.17, 물리학과 1.68, 뭐 이렇게 있어요. 이 정도의 아이인데 만약에 우리 학부모들, 이제 요건 학생부 교과였을 때고요. 만약에 학생부 종합이었다라고 한다면 1.33의 아이와 2.17의 이 아이가 2.17 또는 2.5 또는 3.5라고도 가정하죠. 이 아이가 학점을 딸 때 대학교에 같은 과에 같은 교실에 앉았을 때 3.5등급이 1.5등급에 비해서 학점이 절대적으로 적게 나올까요? 절대적일 수가 없는 거죠. 상대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가 그때부터 무엇을 얼마나 더 했느냐를 더 중요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 이 아이나 1점 몇 아이는 예를 들면 국어 역량이 조금 부족했고 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2.5, 3.5 아이는 국어 역량만큼은 좋았다고 가정하자고요. 적어도 모의고사에 1등급 정도는 맞았다고 가정하자고요. 이랬을 때 이 아이가 대학교 수업에서 처지겠어요? 처지지 않겠죠. 물론 거기에 수학 문제가 나오는 수학과? 그러니까 수학과라기보다는 수학을 비전공으로 교양 과목으로 듣는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학교에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수학 과목은 교양 과목으로 듣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적어도 대학에서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이, 그죠? 이 아이가 학업을 자기 전공에 맞는 그것을 준비해가는 그런 역량치,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집중력이 매우 좋고 끈기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이 아이의 역량치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바라볼 때는 내신은 그죠?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결과인 거죠. 안 볼 수가 없죠. 당연히 봅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학업에 대한 태도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태도나 이 아이가 얼마나 자료 정리를 잘하고 이 아이가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얼마나 분석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추리적사고 추론을 할 수가 있는 아이인지 이런 것들이 학업 역량인 거거든요. 그것은 내신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거를 많이 본 사람은 내신은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매우 유의미한, 중요하다기보다는 유의미한 자료인 건 맞지만 그것보다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바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지수인 거고, 학업 역량의 지수는 말의 정도다. 그 말의 정도를 우리 학부모들이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내 아이를 똑똑하게 가르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한일 간은 아니고요. 일본의 이제 경제 침략으로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뭐 불매 운동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아이가 뭐 남들은 하거나 말거나 여전히 자기가 해왔던 공부나 열심히 하고 뭐 일본거가 있거나 말거나 일본거 뭐 어때 쓰면 되지라고 물론 쓸 수는 있죠. 집에 있는 거 안 쓰겠어요? 하지만 아무런 의식이 없는 아이라면 참 할 말 없어요. 그죠? 그런 아이를 물론 이것은 그런 아이가 우리나라에 빛나는 인재가 돼서도 안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리드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 대학들, 더 좋은 대학일수록, 더 유명 대학일수록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사고가 어떠냐 이런 것도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 다빈치형과 탐구형 인재에서 보면 다빈치형 인재 전형은 학업과 교내 활동을 균형적으로, 그러니까 균형적으로 한다는 말은 곧 내신은 뭐 예를 들어 7등급이면서 활동만 많이 했다라든지 꼭 이런 거는 안 되겠죠. 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등급은 돼야 되죠. 예를 들어 뭐 3등급 때, 일반고 3등급 때 아이도 이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면 좀 합격을 하기도 합니다. 뭐 3등급 후반대라도. 다만 여기에서 이제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역량의 정도인 거죠. 또 꿈을 향한 정도인 거죠.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기록되어 있느냐가 이 아이의 합부를 좌우한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 아이가 더 성적이 매우 처진다. 이런 아이라면 좀 곤란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다빈치 전형은 마당발형 인재다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탐구형 인재 전형은 관심 분야에 대해서 집중력 있게 파고들어 심도 있는 학습을 한 한우물형 인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다빈치에서는 합격하고 탐구형에서는 붙은 아이가 있고, 탐구형은 떨어졌는데 다빈치에서 붙는 아이도 있고, 또는 양쪽에서 다 붙는 아이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학은 중앙대는 아이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뭐 서로 간에 탐구형 했으니까 넌 다빈치에 이게 뭐라 그러죠? 서로 공유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합격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서류 평가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데, 다빈치 인재 전형은 학업 역량, 탐구 역량, 통합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이 5개의 역량을 20%씩 균등하게 평가를 하고, 이 학업 역량에서는 학업 성취도, 교과 성취 수준 및 학업 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탐구 역량에서는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탐구 활동, 탐구 능력을 평가하며, 통합 역량에서는 경험의 다양성, 정보 수집, 분석 및 활용 능력, 예체능 활동을 평가하고, 통합 역량이요.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에서는 자기주도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고, 인성에서는 협업 능력,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도덕성, 성실성 등을 평가한다. 이랬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하다가 보니까 일반고에서 간 아이들이 이 다빈치에서 합격을 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오히려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다빈치 인재 전형에서 들어가는 아이들이 탐구형 인재보다 내신을 더 이렇게 높게 평가한다. 이런 측면이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그럴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안 되네요. 아니, 어찌됐건 그런 거 아닙니다. 왜 그랬는지를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요. 결코 대학은 자기 자신들이 평가한다고 외부에 발표한 내용을 대학은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서 늘상 얘기해 오듯이, 물론 가끔 정말로 의외의 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대학은 자신들이 평가하고자 하는 그 방향과 어긋나게 평가한 적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가끔 사건, 사고로 나오는 게 있어서 제가, 살짝 뭐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 탐구 역량, 통합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이 5개의 역량을 골고루 제대로 갖고 있다면, 또 그것이 어떤 활동으로 드러나고, 이것이 교과 세특에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누구든. 근데 여기에서 이런 경우 내신이 그러면 낮아도 합격합니까? 100% 낮아도 합격을 합니다. 100%. 이거는 뭐 0.01%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100% 내신이 낮아도 선발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신이 낮은 그 아이가 몇 등급이냐를 떠나서 내신이 등급이 낮은 그 아이가 아까처럼 중앙대가 1등급 중후반대잖아요. 그런 평균 학생부 교과에서 중반 1.5등급 뭐 1.43 이러니까 1.6 뭐 또 때로는 과마다 2.17 그거는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1.14였나요?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그랬다는 거고, 그랬을 때 내신이 낮아도 합격하는데 내신이 낮은 애들이 그렇게 학교 생활을 드러내도록 한다? 드러내도록 한다는 말은 곧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있는 아이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해보니까 실제로 학교 생활을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학교 생활 즐거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아이가 실제로 있다는 사실이 우리 학부모님들 잘 믿어지지 않을 텐데요. 실제로도 그런 아이가 있어요. 정말로 뛰어난 아이죠. 어떻게 내신을 뛰어넘어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냐. 예를 들어 3등급 후반대 아이가 1등급만큼의 활동, 1등급 아이가 갖고 있는 열정, 1등급 아이가 갖고 있는 집중력을, 1등급 아이가 갖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이 아이가 갖고 있다는 게 믿어져요? 5등급 아이나 이런 아이가? 처음에 안 믿었죠. 저 역시도. 말도 안 돼. 아니, 그런 애가, 그런데 또 하나, 이 말도 안 된다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죠. 아니, 5등급, 7등급에는 학교에서 기록도 안 해주는데 얘는 왜 기록되어 있냐고. 이런 의심이 들죠. 그런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태도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정말로 사랑해서 사랑해 줄 수밖에 없죠. 수업 분위기를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비록 5등급이고 이 아이가 4등급이고 3등급이어도 뭐 3등급 정도는 그나마 그렇지만 일반고에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3등급 아이도 무진장 시끄러워요. 때로는 모든 학교라고는 아니지만 때로는 3등급 때 아이도요, 아이고 말도 마요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학업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노력하고, 또 이 수업 태도가 얼마나 좋은 아이고, 적어도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노력의 정도, 이런 것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나는 안 해줍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학생들 중에, 이 방송을 보는 우리 학생들 중에 왜 내는 왜 안 써줘요 라고 한다면, 너가 그런 활동,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열정이나 이걸 못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다 그래요. 참 이러면 할 말 없어요. 왜냐면 그
그 학교 안에는 정말로 다양한 선생님들이 존재하거든요. 정말로 다양한 선생님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은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그리고 일반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이들을 좀 더 좋아하니까 간 거는 맞을 거예요. 싫어하는데도 갔겠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아했으니까 갔겠죠. 그냥 공부를 잘해서 그냥 간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또는 그 직업에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 가슴 속에는 애들을 가르치고 애들을 뭔가 하기 위해서 간 건 맞거든요. 어쨌든 그게 그 사람 심장에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열정을 발휘하는 그 아이가 또 선생님 저 이거 해주세요. 또 이 어른들도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을 갖고 선생님에게 적절하게 대응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기록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안 적어줘요라고 무조건 해. 지난번에도 어떤 학교에서 어떤 한 학부모가 우리 학교는 뭐 아예 안 적어줘요라고 그래서 그러면 정말 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을 하세요. 그러는 거. 아니 근데 뭐 제출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는 뭐 제출하라던데요. 아이 그러면 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학교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이런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학교에서도 그 능력을 보이면 한다. 그럼 우리 아이는 열심히 하는데도 안 해줍니다. 또는 우리 아이는 열심히 했는데도 일반고에 있는 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일반고하고 다른 학교랑 비교할 것도 없이 그 학교 내에 그죠? 특목고든 자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의 같은 4등급이라도 같은 3등급이라도 그 옆 아이보다 더 나은 면을 적어도 성적에서 못 보였다면 활동에서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활동에 대한 결과치까지 꼭 낼 수 있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남 안 한다고 나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그냥 대충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어디 잠깐 갔다 왔어요. 예를 들면 뭐 그게 직업 탐방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뭔가를 갔다 왔으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있다면 뭔가 제출해서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또는 뭐 독서를 하든 뭐를 하든 그렇다는 거죠. 딸랑 나 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열성을 수업 시간에 보일 때 이 아이가 역량이 뛰어나게 보이는 것이지 그냥 뭐 내신의 기준점으로 놓고 이 정도만 쓰면 합격하겠지 이런 거를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좀 좋은 대학이라는 곳에 합격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탐구형 인재 전형, 좀 전에 얘기했던 거가 이제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었고요. 탐구형 인재 전형은 학업 역량 20%, 탐구 역량 30%, 전공 적합성 30%, 발전 가능성 10%, 인성 10% 이런 거죠. 그래서 다빈치형 인재 전형은 아까 학업, 탐구, 통합, 발전 가능성, 인성 요거가 각각 20%였다면 요번에는 탐구 역량이 30으로 올라가고 또 아까 없었던 전공 적합성이 30%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전공 적합성이니까 한 우물형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학업 역량 30%, 전공 적합성 30%, 한 우물형.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은 그렇다고 없으면 안 되니까 한 10% 정도. 그 다음에 인성도 기본이거든요. 이것도 한 10%는 보지만 한쪽을 집중적으로 더 보겠다. 학업 역량 20%, 탐구 역량 30%, 전공 적합성 30%면 60, 80%가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나오니까 탐구형 인재는 내신, 그러니까 내신이 좀 더 좋은 아이가 유리한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특정 과목에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면 더 좋은 거겠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화학과라고 하면 화학의 원투 과목 또는 화학의 뭐 더 디테일하게 뭐 심화학습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들어가는 거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탐구형 인재는
굳이 이렇게 따지면 성적만을 놓고 본다면 다빈치 마당발보다 한우물형인 탐구형 인재가 내신이 더 높을 거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그죠? 실제로도. 그런데 일반고에서는 학업 역량, 아까 이제 결국 이 얘기를 하게 되네요. 안 하려고 했던 말이었는데, 학업 역량이 다빈치에서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일반고의 성적을 조금 더 많이 쳐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그런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기록의 사항이 냉정히 따지면 좀 부실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고는 최근에 그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가 다양한 창체 활동을 하고 있다. 일반고가.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결과물이 예전에 1등급 아이는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만, 수능에만 집중했다면 요즘은 꽤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결과물들이 있지만, 뭐죠? 아까 얘기했던 학업 역량, 탐구 역량, 통합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을 그냥 골고루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보다 보니까 결국은 내신 점수를 조금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특수한 환경에 있었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탐구형 인재는 내신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내신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결국은 이거가 이제 그 학교가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 봐야 될 어떤 특정한 요소들을 오히려 이제 일반고가 잘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나왔던 어떤 한 가지의 문제였지 않았을까. 물론 그것이 제가 뭐 한두 분의 선생님에게 들었던 얘기여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다빈치가 더 등급이 높다 이런 말이요. 일반화시킬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에 쇼크받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됐던 건데요. 그래서 이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만 반영하는 전공 적합성 역량은 전공 관련 교육 과정 이수 및 성취, 전공 관련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등을 통해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의 핵심 근저에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압니다. 아이가 뭐를 배웠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학에 도형의 뭐를 배웠다고 가정하자고요. 또 확률과 분포 뭐 이런 거 있죠? 있겠죠. 그럼 확률과 분포에서 뭐를 배웠다고 가정하고, 영어에 먼 단락에 뭐를 배웠다고 가정하고요. 또 국어에 뭔가를 배웠다고 가정할 때 이 아이의 역량의 정도, 그러니까 역량을 평가한다는 것은 역량의 정도를 평가한다는 말이고, 역량의 정도를 평가한다는 말은 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예를 들어 내신 성적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했으니까 결국 세특 창체 활동이나 세특상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이 아이가 어떤 활동을 참여했으며 참여한 활동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했으며, 또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이 아이를 봤더니 이런 평가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량의 정도를 평가해 주는 거죠. 아까도 여기 있는 것처럼 아이의 그 어떤 자기주도성이나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경험의 다양성이야 이제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정보 수집과 분석. 그러니까 정보 수집 능력이 필요한 거죠. 세상 살아가려면 정보 수집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설령 어떤 아르바이트를 구하든, 아니면 어떤 직업을 찾든, 아니면 어떤 것을 연구를 하든 간에 어떤 경우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여기에 이렇게 아마 이게 대학에서 얘기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그 학교생활 기록부, 우리 아리 학교생활 기록부에 이렇게 경험의 다양성이나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예체능 활동을, 통합 역량은 예체능 활동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다빈치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역량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냐는 거죠. 그런데 보통 보면은 정보 수집 단어가 없는 아이도 있을 거고요. 5등급부터는 없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분석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 3등급부터 나오는 단어 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다 같이 적어줄 때 적어주는 내용에 좀 있거나, 또 예체능 활동은 또 얼마나 안 합니까? 이거 시험에 안 들어간다고 아예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발전 가능성에 보면 자기주도성이라든지, 지난번에 제가 가천대 입학사정관하고 그러니까 입학팀장하고도 얘기할 때 보니까, 아유 대표님 요즘은 애들이 자기주도성이 너무 없어 미치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꼭 그 가천대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뭐 중앙대, 한양대, 연세대, 고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만큼 아이들이 타인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뭐 엄마 아빠가 됐든 그런 것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참으로 좀 씁쓸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빈치 인재 전형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학업과 활동을 50대 50, 탐구형 인재는 학업이 80, 활동이 20 정도로 놓고 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내가 탐구형 인재에 맞는지 또 내가 다빈치형 인재에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또 아이가 뭐 3, 4, 5등급에 되는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 공부도 안 하고 흥미도 그렇게 떨어져 있고 다 좋은데 그리고 그 성적을 지금처럼 떨어지지만 말고 유지만 해 간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 아이가 비록 공부는 못하더라도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여유라고 할까, 그것도 마음의 여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쨌든 뭐 인서울의 좋은 대학도 누구든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면 이렇게 중앙대만이 그런 거를 인정해 주느냐,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대학의 경우에도 충분히 인정을 해주고 있더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다른 대학이라고 하면 뭐 인하대에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홍익대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대학도 충분히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역량이 있는 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평가받기가 좀 곤란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신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아니니까 야 너는 맨날 공부만 해 무슨 활동이야, 이런 거 정말로 생각지 말고 아이가 학교를 정말 즐겁게 다닐 수 있는 분위기나 거를 좀 더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재미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막상 말을 하려고 해도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서 막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자꾸 막다 보니까 제가 재미가 없어서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다빈치나 뭐라고 하죠? 탐구형 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대학은 다빈치나 탐구의 중간 정도에서 다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대학을 평가하려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평가하는 요소가 매우 특수한 대학, 그러니까 지금 중앙대처럼 이 전형에서 매우 크게 드러나는 이런 거 말고는, 또 건국대 자기 추천 말고는 다른 대학들은 거의 유사 동일하다. 다만 뭐 특정 대학에서 예를 들어 한양대는 우리는 정말 아이 인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죠? 이 구성 요소나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무조건 아니다, 뭐 무조건이다,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균형점, 밸런스가 일반적으로 필요하죠. 다만 가끔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특정 과목에. 이런 경우에는 아까처럼 어떤
특정 대학에서 예를 들어 건국대 자기추천이나 중앙대학교 뭐 다빈치나 뭐 이런 거에서 드러나는 역량들을 봐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전국에는 정말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내 역량을 꺾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학교 생활을 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대학은 평가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아까 원래 이 중앙대를 촬영하려고 했던 가장 큰 요소는 저는 다빈치 인재 전형에서 내신을 더 많이 보고,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더 좋은 애가 있고 탐구형 인재가 뭐 오히려 덜이다 라고 했던 면은 아마 내신이라고 하는 평가라고 하는 게 종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탐구형 인재는 한우물형이라고 하는 말로 가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이한 경우를 뺀 나머지 대학들도 얼마든지 예를 들어 중앙대 다빈치에 들어간 애를 그 밑에 뭐 동국대나 다른 대학에서 합격을 안 시켜줄까? 아닙니다. 한 뭐 8, 90%는 합격을 할 거고요. 그 10%, 20%가 아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든 대학이 정말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하면서 대학의 서열이 완전히 바뀌었기를 바랬지만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내신 성적 말고요. 또 모의고사 성적 말고요.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성적을 놓고 본다면 다시 그 순위에 맞춰서 들어가 있구나. 또 그 순위에 맞춰서 그 대학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것들 역시 두드러지게 기록되어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 순위에 맞춰져 있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적어도 내신은 내신이고요.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정말로 발휘해 갈 수 있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대학은 그런 아이를 정말로 선발하고 있다. 그것이 내신은 비록 처지지만 학업 역량만큼은 매우 두드러지게 기록되어 있고 그런 학생들은 대학은 다 제대로 평가하고 그 아이가 등급과 상관없이 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믿어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제가 이거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고 하면 이 구독수가 올라가요. 근데 말 안 하면 안 올라가요. 나가시기 전에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